어쨌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또 청와대 앞에 뭐라고 할까? 그래서 책임 못 지면 물러나라 이래야 됩니다. 이제 왜 그래왔죠? 저게 박정희 전두환 때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정규직이요, 비정규직이요? 비정규직이요. 5년 단위 계약직이요. 뭔 얘기일까요? 김영삼, 김대중은 이미 고인이 됐는데 그때 제정해놓은 법은 그대로네. 여기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이 중요하구나 그 얘기죠? 그래서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대안이 뭘까요?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사실 제가 몇 년 촛불항쟁이부터 끊임없이 강조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직접 정치. 직접 정치요? 그거 하다가 세월 다 가. 지금 당선도 안 되는데 뭔 직접 정치야. 양치기 소년도 몇 번 더 해야지, 그지? 뭘까요? 대안이 뭘까요?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위기는 기회다. 어떻게? 아니, 위기가 닥치니까 뭐라고 해요? 옛날에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바칠까 했는데 상농에 이제 금도 없어. 통장도 다 비었다고. 그럼 어떻게 해? 아니, 살림이 어려운데 나라가 못 오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으로 뭘 받아왔어? 재난기금이란 걸 받아왔다고. 세금은 이런 데 쓰는 거 많이? 이런 거죠? 순차가 얼마 나왔어? 군에서? 10만 원. 10만 원? 봐봐. 그럼 옆 동네는 5만 원밖에 안 나오면 1인당 10만 원이나? 1인당 10만 원이지? 고창 얼마 나왔어? 10만 원이고요. 네. 기다려는 20만 원. 부모 고향은 또 20만 원. 우리 동네는 5만 원 나왔을 때다. 다니까 좋아요. 우리 동네는 2인당 5만 원 나왔어요. 근데 가족 한 개씩 카드를 한 장씩 줘서 카드값이 더 나오겠더만. 카드 제작비가. 어쨌든 그래서 대안이 뭐겠어요? 자본 역사의 최악의 위기를 30년대 대공황이라고 그래요. 응? 그때 이후에 지금 최악이다 하는 게 코로나 위기거든요. 대공황 때 다 셧다운했어. 왜? 공장의 물건은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안 팔리니까. 지금은 공장에 뭐 다 섞은 거죠. 그러면 이 대재앙을 맞아서 아니 노동자 국민이 최소한 호구지층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정책이 뭐였을까요? 재난기금이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저게 1932년에 도입돼요. 미국도 1932년에 저걸 해요. 노동자한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럼 농민들한테는? 그렇지. 농민은 임금이 없어. 농민은 뭘까요? 쌀값은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됩니다. 저 얘기를 제가 3년 전부터 했죠? 네. 왜 저 얘기를 했을까요? 아까 돈원 간의 격차가 30년 만에 확 벌어지죠? 이유가 뭐였다고? 세상에 헌법을 바꿨는데 32조에 최저임금은 들어가 있어. 그래서 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해요. 그런데 제2항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동자는 그렇게 하고 농민에게는 뭘 해야 돼? 최저가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데 그게 없어요. 없다고. 왜 없었을까요? 저 헌법이 1987년 10월 22일 날 통과됐어. 노동자들은 7월, 8월, 9월 3,311건의 쟁의를 해가지고 난리를 피워. 저렇게. 전농은 언제 싸워? 90년 4월이요. 90년에 싸워. 이게 뭐예요? 원님 다 지나가고 나서 나팔을 겁나 요란하게 불어봐야 저것이 돼야 안 돼요. 이 얘기라고. 저게 돈홍 격차의 비밀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옛날 같으면 나랑 농사를
20 맞으면 지어도 됐는데 지금은 한 필지를 지어도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토마 피케티라고 세계 불평등을 분석한, 물론 명성 얻은 프랑스 학자죠? 뭐라고 그래요?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높은 불평등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다. 현재 그런 불평등 폭력과 태계로 드러났다고 뭔가요? 원래 있었는데 은폐돼 있다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면 평등 사회 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세 흑사병이 봉건제를 무너뜨렸지 않냐. 마찬가지로 이 재난을 기회로 만들면 조세 체계를 마련하고 재산권 체계, 조세 체계를 밟으면 뭔 말이겠어요? 부자들에게 세금 많이 먹이자. 부동산 정책 간단하다. 어떻게 하면 돼요? 보유세를 세금으로 올려봐라. 누가 여러 채 갖고 있겠냐. 그렇죠? 여러 채가 중요한 게, 시골에 집 10채 갖고 있어 아무 소용없어. 왜? 집값 높은데도 세금을 많이 먹여야지. 두 번째 뭘까요? 재산권 체계. 재산권 체계가 뭐예요? 이제는 굉장히 혁명적 주장합니다. 재산권. 사유재산 제도는 신성 불가침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연, 공기, 토지가 어떻게 사유의 대상이냐. 응? 사유재산을 걷는 것이 무슨 신성 불가침 돼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그런 거예요. 상속을 왜 인정하냐. 상속. 지가 본 게 아니잖냐. 그 얘기죠?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래, 세금을 세게 물리자. 그래서 불평등 문제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념과 정치 문제더라.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90% 매기자. 부자들에게 상속세도 90% 매기자. 아주 혁명적 주장이 25살이 되면 기본 자산을 줄여. 소득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인생의 출발선은 비슷하게 해주자. 이재용이나 우리 아들이나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자. 죽으라고 노력해도 못 따라잡을 것 같으면 지레 포기하지 않냐. 그래서 M4 세대잖아. 포기가 아니고 동기부여가 가능하게 해주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60%를 지킨 이유냐, 프랑스를 계산해봤더니 40%는 자산으로 놔주자. 나라의 자산을. 60%를 전부 n분의 1로 나눴더니 1인당 한 1억 6천 줄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종자 돈을 주자, 애들한테. 그걸 왜 부모가 개인적으로 애한테 물려주냐. 그렇죠. 세금으로 환수해서 그걸 물려주자. 이게 왜 공정할까요? 애가 우리 집에 태어난 걸 억울해하죠? 근데 아이들에게 부모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공정하려고 그러면 용돈을 부모가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서 공정하게 주는 것이 정의죠. 그래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들어. 어떤 얘기를 들어? 얘 새끼 잘못하면 막 야단쳤더니 얘가 뭐라 그래?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렇지. 해준 게 뭐 있고. 누가 놔달라고 그랬어? 그렇죠. 누가 놔달라고 그랬니? 근데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수저가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정서에 관계없이 출발선이 비슷하다. 그래서 네 인생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네 노력에 달렸다. 이게 공정이죠? 그런데 싹파지게 열심히 살아도 저걸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 좌절이 뭘로 이어져요? 자살이에요. 자살이 뭘까요? 지금 고통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통스러운데 미래가 지금보다 좀 나아질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노력하지. 그런데 노력해도 미래가 더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60년대 70년대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보이스비 앰비셔스였어요.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그리고 다 도의지도 하고 막 그런 거지. 아, 그때는 20인 양명이 되고 개천에서 용도 한 번씩 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구조적으로 막혀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한 가지만 딱 더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 기업의 의결권 주식을 10% 초과 소유를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이 뭔지 아세요? 사회연대 사회주의라고 그래요. 나는 막스식 사회주의를 주장하진 않는다. 근데 자본주의를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이게 유럽에서 한 얘기예요. 우리가 400년을 해봤는데 저렇게 인생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해주면 민주주의는 없다 이 얘기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 나온 게 뭐예요? 그래, 조세 체계니 재산권 체계에 대해서 발상 자체를 전환하자. 그렇죠? 발상을 바꾸자야. 그죠? 무엇이 공정이냐? 사유재산이 왜 신성불가침이냐? 예전에 14세기까지는 천동설이 신성불가침의 교리였죠? 아니라며. 아니다. 이것이 그래 정말로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가려면 이렇게 하자는 거다. 이게 최근에 낸 책, 이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 나오는 핵심 요약 내용이에요. 책이 한 180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볼 필요는 없고 저런 주장을 했다더라. 1800페이지 넘어가냐고? 책이? 배고 자기는 좋겠지. 한 목숨만 하지 않겠어요? 1800페이지면? 그지? 하드보드로 딱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웃자고 한 얘기고.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발상을 전환한다는 게 뭘까? 들어보셨죠? 사내미 복음.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사내미 복음은 뭘까요? 그러니까 월급 주고 주주도 배당하고 쌓아놓은 돈이에요. 이게 한 1,500조가 돼요. 기업, 저게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 왜? 세계에 저런 나라가 없어갖고. 저 비결이 뭘까요? IMF 때 위기라고 해가지고 노동자 농민들은 다 양보하라고 해서 기업을 밀어줬는데 위기 끝났는데도 계속 기업만 밀어주고 있죠? 우리는 계속 양보하고 있죠? 결과로 이렇게 됐어요. 1,500조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1,500조 그러면 아예 감이 안 오니까 내일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고 참 이번에 참 코로나 위기를 겪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뭘까요?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면 얼마 돼요? 그게 51조예요. 51조. 그러면 51조면 1,500 나누기 50 하면 얼마예요? 32. 뭔 얘기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 아니고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30개월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번에 30. 한 번에 3천만 원을 준다고? 술 다 먹으려고? 응? 나눠줘야지. 그걸 한 번에 다 주냐? 어디 뭐 도박판에 가려고? 완전 이거 투기구만 이거. 사무처장 붙어가 이거. 이양기 바꿔야 돼. 이양기 바꾼다고? 보세요. 이게 돼 있어. 기업의 사례는 1,500조야. 1인당 51조야. 뭔 뜻이야? 아, 저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30개월 얼마예요? 2년 반이에요. 2년 반. 이게 발상의 전환이에요. 놀랍구나. 아, 저런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구나. 그렇죠? 한 가구당 100만 원이 아니고 1인당. 그랬더니 재벌들이 우는 소리를 해. 뭐라고 우는 소리를 해? 저 사내보험이 현금성 자산은 반밖에 안 된다. 설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우리가 1인당 50만 원만 받는 걸로 하자. 그럼 4인 가구면 얼마예요? 200이네. 아주 효과적인 대안이 되죠? 이 얘기를.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아, 그래.
근데 아예 바닥에 가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기왕수다 됐으니 이 길이 맞는 걸 생각해보고 뭔 다른 길이 없는 걸 아예 근본적으로 발상을 바꿔보자. 그 얘기죠. 아, 51조를 30개월 할 수 있다는 거구나. 근데 사실은 보통 이제 뭐 유럽 나라들은 실업급여 있잖아요. 그걸 보통 한 36개월치를 줘요. 일자리 잘리면 전업하고 새 기술 익히고 하는데 3년, 우리나라는 그게 최장 9개월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영감이죠. 그래, 저런 방식이 가능하다는 거구나. 사실은 또 어떤 방법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다 환수해가지고 왜? 아니 사유재산이 신성 부가치는 게 아니니까 비업무용은 뭔 뜻이에요? 업무상 필요한 땅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필수적인 요소고 저 사람은 필요 없대. 그럼 어떻게 돼? 저거를 그지? 저걸 어떻게 딱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죠? 사실 그게 뭘까요? 제2의 농지계획이지. 부재지주의 토지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해보니까 그게 뭘까요? 발상의 전환이죠. 아니 필요한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야지 왜 땅을 놀리냐고. 그러죠? 농촌에서 일용하신 분들이 도이지 살러 가면 그 조그만한 텃밭에다가 하고 있죠. 왜? 땅을 왜 놀리냐고. 그 얘기죠.